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닥터박 아르템입니다. 오늘은 목, 허리, 어깨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통증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이 운동을 공유하려고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운동을 만능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 응급처치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불편함이 느껴질 때 하루 중에 그 불편함을 줄이고 싶거나 없애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첫째로 목 부위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와 국소적인 긴장 부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와 등으로 퍼지는 반사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목과 머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외에도 목 부위의 움직임이 더 좋아집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을 때 목이 뻣뻣하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 혹은 목에 벽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이 운동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성분이 목이 아팠지만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참기만 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 나중에는 통증이 견갑골 사이 부위로 번지기 시작했고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참다가 결국 어깨까지 아프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견갑골, 즉 견갑골 사이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자 그녀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등 마사지, 목 마사지, 어깨 관절 마사지를 10에서 15회 정도 받았지만 특별한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았고 포커스 충격파 치료 후에는 잠깐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아마도 2주쯤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당연히 표준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진통제가 처방되었습니다. 역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자마자 모든 통증이 다시 돌아왔고 그 강도도 그대로였습니다. 특별한 효과는 역시 효과가 없었고, 그 외에도 운동을 하면서 어깨 관절을 풀어주고 등 운동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특별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왜 제 환자분이 이렇게 많은 치료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한 가지 운동만을 꾸준히 했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자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어떤 기적이 아니라 단지 이 교활한 근육을 제대로 다뤄야 했던 것 뿐입니다. 자, 이 근육의 이름은 전사각근입니다. 목 부위의 앞쪽 측면을 잘 살펴보세요. 특히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 사선으로 뻗어 있는 흉쇄 유돌근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흉쇄 유돌근 뒤에 전사각근이 숨어 있습니다. 즉, 손가락을 옆으로 밀어 깊숙이 넣어야 그 안에 전사각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경추의 횡돌기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 첫 번째 갈비뼈에 붙으며, 즉 쇄골 아래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곳 첫 번째 갈비뼈에 붙는 거죠. 이 근육이 긴장되어 있거나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첫째로 목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즉 근육이 뭉치고 짧아지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어깨대 비대칭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즉 한쪽 어깨가 한쪽에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로 앞사다리근이 매우 자주 아래쪽과 옆쪽으로 방사되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가슴 부위에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등 부위, 또 어떤 사람은 어깨 부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방사 증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등이 아팠다가 이후에는 어깨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육은 정말 교묘하고 숨어 있는 근육입니다. 즉,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모든 전문가들이 안타깝게도 이 근육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의사들이 아는 것도 아니며 환자들 역시 이런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 흔한 통증의 원인, 아주 흔한 불편함의 원인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학에 실망하게 되고 자신들이 약만 먹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평생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근육을 함께 풀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모든 긴장 부위를 없애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 한 가지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통증 증상 외에도 이 근육은 팔의 저림, 어깨 관절의 혈액 공급 장애,
팔의 혈액 순환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근육은 첫 번째 갈비뼈에 붙어 있고 근육이 짧아지면 첫 번째 갈비뼈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지가 첫 번째 갈비뼈라고 하고 그 위에 위치한 쇄골이 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과 신경 다발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신경총 쇄골화 정맥, 쇄골화 동맥입니다. 사다리 꼴근이 이렇게 붙어 있고 짧아지면 첫 번째 갈비뼈를 들어 올리게 되고 그 갈비뼈를 쇄골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과 신경 다발이 눌리게 되고 그 결과 신경 지배와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깁니다. 사람은 팔의 감각이 없어지고 밤에는 손이 붓거나 불편함, 감각 이상, 따끔거림 또는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서툴러지며 사람들이 자주 컵이나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저에게 자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설거지를 할 때 목에 불편함이 느껴지고 팔에 감각이 없어지며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서 물건이 자꾸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찾아오셔서 원인을 알아보면 실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갈비뼈가 앞사다리근이 짧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갈비뼈가요. 그래서 여러분 증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니 제가 언급한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 근육의 단축이나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 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근육은 호흡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위에 깊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숨을 쉴 때는 배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횡격막 호흡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완되어 있고 이 호흡법은 효과적입니다. 가슴이 확장되고 횡격막이 움직이며 혈액이 산소로 포화되고 폐에는 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슴으로만 숨 쉬는 습관이 있다면, 즉 항상 가슴을 들어 올리고 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다리 꼴근은 계속해서 긴장하게 됩니다. 즉 이 근육이 가슴을 들어 올리는데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세요.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근육도 계속해서 부담을 받게 되고 나중에 회복하더라도 새로운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호흡을 교정해 주세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나 감기, 오래가는 기침 후에 그리고 기관지 천식이 있는 분들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들 느낍니다. 목 통증, 허리 통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사다리 꼴근이 매우 강하게 수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목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등이랑 어깨로 반사되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흡기 질환, 즉 호흡기계 질환이 있을 때는 호흡이 자주 강해지거나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육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만성호흡기 질환도 꼭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과 전문의와도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주 단순하고 흔한 조언이지만 저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작은 요령이 의외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내리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어깨를 내릴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한번 어깨를 그냥 힘 빼고 내려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약간 긴장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면 제가 어깨를 내리세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릴 수 있다면 아마도 평소에 어깨를 들고 있는 자세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도 꼭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앞쪽 사다리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동작, 이 자세에서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어깨를 오므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거나 예를 들어 한쪽 어깨에만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가방을 내려도 그 습관이 남아 있다면 이럴 때도 사다리근이 심하게 과부하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러 책상 앞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운동은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거리든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운동은 간단하니까 하루에 2에서 3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쪽 사다리근은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흉쇄 유돌근을 먼저 찾습니다.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밀어넣고 손가락을 그 뒤로 넣어줍니다. 어느 순간 막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뼈 구조의 앞쪽 사다리근을 척추 쪽으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근육을 눌러서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댑니다. 네 손가락으로, 대략 네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압박을 가합니다. 즉 주로 중지와 약지로 압력을 줍니다.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옆으로 돌려줍니다. 즉, 이 근육을 찾고 약간 아프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제대로 찾은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최대한 돌렸다가 다시 2번 방향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바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까지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숫자를 세워줍니다. 그 다음 동작으로는 손가락을 피부에서 떼지 말고 밀착시킨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위쪽 방향인 목의 중간 지점까지 아주 천천히 손을 올려줍니다. 이 위치에서 뭉쳐있는 목 근육의 중간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압박하며 긴장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추가적인 저항을 만들어주고 10번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대한으로 머리를 돌렸을 때, 즉 끝 위치에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심지어 방사되는 증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근육이 그렇게 수축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이 부위, 즉 흉쇄 유돌근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근육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대고 다시 눌러서 회전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천천히 숫자를 이어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그리고 넷, 이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으로 10까지 모두 다 세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데 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흉쇄 유돌근을 찾아서 그 뒤쪽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의 앞쪽에는 경동맥 삼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는 혈관신경 다발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주신경, 경동맥, 정경, 정맥이 있습니다. 그쪽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그 뒤쪽은 완전히 안전한 구역입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봅시다. 근육을 잡아서 옆으로 밀고 앞사다리근을 찾은 다음 그 근육을 눌러줍니다. 엄지손가락입니다. 이 자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다른 손으로 무게를 더해 회전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를 때는 경계선 부분을 눌러주세요. 아프긴 하지만 참을 만한 근육이니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손가락을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되 목 옆에 흉쇄 유돌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뒤쪽 공간에만 정확히 위치시킵니다. 손가락을 지그시 대고 천천히 무게를 실어 압력을 조금 더 더해줍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까지 천천히 세워줍니다. 이제 손가락을 조금 더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켜서 아래턱 라인에 최대한 가깝게 손가락을 단단히 고정해 주신 다음에 지그시 누르며 손끝에 무게를 충분히 실어주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하나, 그리고 둘, 이어서 셋, 다음은 넷, 다섯, 벌써 6까지 왔네요. 일곱, 여덟,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홉, 그리고 마지막으로 10까지 모두 세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제 이걸 하고 나서 바로 목을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더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3번,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2세트씩 하시는 게 좋고 방금은 양쪽에 1세트씩만 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한쪽당 2세트씩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면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1세트씩만이라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채널 통계를 확인해보니 많은 분들이 구독 없이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도 꼭 남겨주세요. 그런 영상들은 꼭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